또 헤어진 사연입니다. 제가 독서실 총무로 있을 때 남친을 만났어요. 그때 남친이 회사에 다니면서 이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취업에는 별 뜻이 없었고 부모님의 성화에 밀려 공무원 시험쯤이나 해볼까 하려던 중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공부에는 별 취미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공무원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공무원 시험에 합격만 하게 되면 중형 찬대를 사주시겠다고 경품을 걸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학창시절에는 좀 놀기도 많이 놀았었지만 맘먹고 공부를 하면 곧잘 하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늘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제가 그닥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회사원이 되는 것도 별로 싫었어요. 물론 돈을 벌고는 싶었고 부모님 밑에서 독립해야겠지만 선배들을 찌들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직장인의 환상 같은 거 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다들 그만둘 생각뿐이고 자기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래도 대학까지 졸업한 마당에 뭔가는 하고 있어야 부모님의 잔소리에서 벗어나겠다 싶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건물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독서실은 꽤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최신 인테리어로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인 반, 학생 반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고등학교가 2군데나 있어서 독서실이 여러 군데나 있었지만 제가 총무로 했던 독서실은 인기가 많았어요. 일반인실은 신경을 쓸 게 없었어요.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가 청소를 잘 해놓았는지 아니면 휴게실에 음료와 간식거리를 채워놓기만 하면 되었어요. 단지 독서실이 고등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 보니 예약이 줄을 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분기별 시즌권으로 할인을 받아서 봉석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 바로 독서실로 오거나 학원 가는 중간 타임에 들리거나 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원하는 학부모에게 문자나 톡도 보내줘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 동안에는 시간이 남고 남아서 공부는 충분히 할 시간이 되었어요. 대충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공무원이 되겠다는 포부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원한다고 하니까 해보는 거였죠. 결과적으로 벌써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때쯤엔 남친이 먼저 대시를 해왔어요. 쓸데없이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졌다는 핑계로 말을 걸어오는 것 같더니 매일 제 총무자리에 들러서 뭔가를 주고 가곤 했어요. 저보다 나이도 5살이나 많았고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호감이 갔습니다. 그는 내가 독서실 총무를 하고 있으니까 가난한 집의 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선하고 착한 이미지에 이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 남자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꽤 많았어요. 그는 저보다 더 저를 좋아했습니다. 오며 가며 그렇게 매일이다시피 얼굴을 마주치다 보니 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몰래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이고 뭐고 다 때려쳤어요. 아무리 자동차가 탐이 난 데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빠 유전자를 이어받아서인지 몰라도 어디 누구 밑에서 일할 타입이 못 되었어요. 돈은 못 벌더라도 내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늘 부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일은 아빠를 끝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저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기를 바라신 거였죠. 남친은 저를 응원했습니다. 자기도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직장에 다녀도 나름 애원이 많다고 했어요. 매일 보는 동료가 내 경쟁자가 되고 실적을 쌓아 인정을 받게 되니까 결코 직장생활이 즐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자기 사업을 하고 싶지만 아이템도 없고 용기도 없으니 그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한 것 같아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별볼일 없는 저와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 말까지 나왔어요. 그냥 만나면 즐겁고 재밌어서 서로의 가족에 관한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저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저는 외동딸이고 남친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동생이 한 명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남친은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서두를 이유도 없었기에 시큰둥했더니 남친이 더 안달을 했습니다. 사귄 지 얼마나 되었다고 결혼말을 하는 것도 우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친의 여동생이라면서 한 아가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혹시 안현미 씨 아니세요? 네, 전데요. 누구세요? 네, 반가워요. 저는 박덕팔 씨의 여동생 박덕순이에요. 뜬금없이 덕팔 씨의 여동생이 나를 왜 찾아왔나 했어요. 덕팔 오빠의 여동생이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쳤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우리 오빠가 눈이 높아서 웬만한 여자는 잘 안 사귀었는데 궁금해서요.
나이는 제가 더 많으니까 저를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처음 보는 인상이 참 당돌한 듯 보였어요. 말하는 폼이 거침이 없었고 자신만만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향미 씨랑 결혼하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엄마가 궁금하니까 향미 씨를 한번 먼저 만나보라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결혼은 무슨, 아직 저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오빠는 내년 봄에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하던데. 그건 덕발이 오빠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 오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은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왔으니까 다음에 약속해서 오빠랑 함께 만나요. 그럼 갈게요. 라고 하며 막 나가려는데 엄마가 화장실 청소를 하시다가 들어오셨어요. 저와 남친의 여동생과 대화를 하는 것을 유리문 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수건으로 입구 쪽에 유리문을 닦으시면서 물었어요. 향미야, 누구냐? 응?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막 밖으로 나가려던 남친의 여동생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더니 좋지 않은 낯빛으로 나갔어요. 왠지 그 모습이 싸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서 알게 되었었죠. 남친에 관해서는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아직 결혼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남친에 관해서는 자세히 잘 알지도 못했기도 했으니까요. 아까 저 아가씨를 화장실에서 봤는데 독서실에 볼 일도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너한테 볼 일 있었니? 나도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의 여동생이라면서 아는 척 하더라고요. 너 백수인 주제 누구 사귀냐? 엄마, 내가 백수이긴 이거 총무는 일도 아니에요? 누가 이런 걸 알아주냐? 하다못해 결혼정보업체에다 등록을 하더라도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또 그 소리였어요. 엄마, 난 그냥 결혼하지 않고 살면 안 돼요. 나 결혼하면 엄마 아빠는 어쩌려고 맨날 그래요. 별 걱정을 다 하네. 그러는 남친은 이달리 덧붙였어요. 결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보라고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며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에 결혼은 할 생각이 없으니 수년 뒤에 그때도 서로가 좋으면 하자고 했어요. 그것을 남친은 결혼 승낙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설득을 해서 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엄마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 투자하라고 했어요. 독서실 총무일도 병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남친의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건물 2층에 있는 카페에 와 있다면서 잠깐 보러 왔으니까 다짜고짜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물론 오전 시간에는 엄마가 오셔서 청소를 하시러 오시니까 맡기고 내려갔어요. 남친 어머니는 그 쭈글쭈글한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해서 엄청 드세게 보였어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냉랭한 것을 보니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또 궁금해서 찾아오신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생과일 주스를 시켜서 드시고 있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안향미라고 합니다. 그래요? 알고 있어요. 내가 더 늦기 전에 해줄 말이 있어서 왔으니까 잘 새겨 들어요. 네. 내 아들과 결혼을 약속했다면서요. 네. 하지만 난 허락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듣자 하니까 향미 씨 엄마가 이 건물 청소부를 하면서요. 네? 저희 엄마가 청소부라고요? 아닌데요? 아가씨 고단수네. 내 아들도 아가씨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던데 일부러 숨기려 들지 말아요. 금방 다 들통날 일을 뭐하러 숨겨요. 덕팔씨 어머니, 제가 왜 그런 걸 숨기겠어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엄마가 건물 청소부라서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네.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하길래 그래, 무슨 말을 하시나 보자 하고 들었어요. 청소부 딸이라 해도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오려면 맨몸으로는 안 되죠. 내 큰며느리는 빌딩을 한 채 들고 왔어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정 내 아들과 못 떨어지겠다 싶으면 내 큰며느리 건물바닥 청소는 맡아놓고 해야 할 거예요. 청소부 딸이니까 잘 하겠네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제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제가 이런 말을 처음 뵙는 분한테 들어야 하는지를요. 걱정 마세요.
아드님과는 결혼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 놓으세요. 저도 덕팔씨가 됨됨이는 되어 보여서 괜찮다 싶었는데 덕팔씨 어머니를 뵙고 보니 이 형 교양머리라곤 한 구석도 없는 집이네요. 돌아가세요. 라고 그냥 일어나서 카페 카운터로 갔어요. 새우장을 하며 쩔쩔 맬 줄 알았는데 그냥 쿨하게 던진 제 말에 엄청 무안했는지 남친의 여동생이 제 뒤를 따라와서 그랬어요. 야, 안영미, 너 말본새가 그게 뭐냐? 어디 어른을 앞에다 두고 예의 없이 교양머리 없다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남의 영업장에서 큰 소리를 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 영업장? 그러자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저에게 그랬어요. 어머,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점주님, 여기 이 여자랑 저기 테이블에 있는 몰상식한 아줌마 얼굴을 잘 기억해뒀다가 다시는 여기에 출입을 못하게 하세요. 아셨어요? 그러자 젊은 남자 점주님이란 분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독서실로 올라왔어요. 나중에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남친의 여동생과 어머니가 그 카페 점주에게 묻더래요. 저 여자가 사장이에요? 네, 그럼요. 그러자 남친의 여동생이 그러더래요. 지금 너네들 짜고 치는 고스톱아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 이 건물 청소부 딸인 주제에 무슨 카페 사장이야. 아, 사장님 어머니 말씀이군요. 사장님 어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세요. 그러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쩍 벌리더래요. 일진이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다시 한번 건물주가 누구냐고 확인까지 했다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그랬어요. 너네 엄마가 날 찾아와서 청소부 딸인 주제라서 결혼 허락 못하신대. 하려거든 네 형수처럼 건물 하나는 해와야 하는데 그래도 억지로 할 생각이 있거든. 네 형수 건물바닥 청소나 닦을 각오를 하라더라. 그래서 너랑 결혼 안 한다고 했다. 참, 건물이 누구의 이름인가요? 쉽게도 말하더라고요. 듣기로는 4층짜리 꼬마 빌딩이라고 하던데 완전히 큰 며느리 덕에 건물에 맞들였나 생각했어요. 남친이 대신 사과를 한다면서 원래는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정 떨어지게 해서 헤어지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덕팔이 오빠 여동생이나 어머니를 뵙고 나니까 어떤 집안인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건물에 다시는 발 디딜 생각이나 하지 마라. 라고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었어요. 아예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차단하라고 시켰어요. 그 다음날에 남친 어머니와 여동생이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경비원과 옥신각신 한다고 들었어요. 그냥 볼 일 없으니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친과는 헤어졌어요. 뭐 사람이 착각이야 각자 자유지만 인성이 그렇게 바닥인 남친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보니까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저 그런 집안은 남친과 결혼을 못 안달하겠냐고요. 안달날 사람은 남친이었는데 착각도 어지간해야죠. 그 죄를 다 남친이 혼자서 뒤집어 쓰고 감내해야지 별 수 있나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